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경어선사 시무사상이 있어요. 사상이 1번이 시무송, 2번이 시무가, 3번이 시무도 법문인데, 이걸 또 사람들이 자꾸 이걸 시무라고 하질 않고 시부라고 그래요. 시부가 아니거든요. 시부가 아니고 심우예요. 찾을 심, 소를 찾을 심. 과감의 시부도가 있고 보명의 시부도가 있는데, 경어선사는 시부도가 없어요. 시무가, 시무가, 시무송, 시무도 법문, 이렇게 돼서 시무송은 8단계를 해 놓으셨고, 이 시무가는 10단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게 마지막 10단계 입전수수, 마지막 10단계고, 시무도 법문은 6단계 마지막. 이것도 자세한 것은 앞에 이미 3, 4월 달인가요 했던 경어집 법어 그 강좌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아주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원문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간 거를 입전수수로 보는, 그거를 이미 경어선사가 이 시무가에서 10단계에서 이거를 써놨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써놨을까요? 목녀의 꿈과 석인의 노래요. 이게 중요한 게 뭐죠? 목녀의 꿈, 석인의 노래. 목녀의 꿈, 석인의 노래. 목녀의 꿈과 석인, 석인의 노래. 요거 하면은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요. 뭐가 끝나죠? 중도가 끝나죠. 그러면 어디가 중도가 성립되고 있죠? 목녀와 꿈, 석인과 노래,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도 목녀와 이 두 개가, 요 두 개가 지금 중도예요. 요것도 두 개가 이렇게 잘 보시면 알아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고, 내가 어디에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가는 여러분이 계속 이런 거를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끝이에요. 목녀의 꿈과 석인의 노래가. 뭐가 끝이야? 경어선의 요체, 중도부리를 드러내는 그냥 핵심이면서 간단데스. 목녀, 석인, 이거는 선어지요. 그렇지만 목녀 하나만 가지고 중도를 드러낼 수는 없죠. 꿈이 같이 이어져야 되고, 석인도 마찬가지예요. 노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한갓 육진 경계의 그림자로구나. 육진이 뭐죠? 육군, 육경, 육진, 색성향, 이촉법, 그지? 상이 없는 부처도 용납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석인의 꿈과
목녀의 꿈을 경화선사가 한순간에 뭐로 했어요? 육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상이 없는 부처도 용납할 수 없거늘.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그냥 부처를 갖다가 그냥 막 법당 안에 가서 모셔진 그 황금빛 나는 번쩍번쩍한 금불상, 상이 있는 부처 앞에 가서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상이 있는 부처는 깨친자의 견지에서 보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상이 없는 부처도 지금 용납할 수 없대잖아요. 지금 상이 있는 부처 같은 소리 하네. 상이 있는 부처는 물론 상이 없는 부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상이 없는 부처를 용납할 수 없다 그랬죠? 상이 없는 부처도 용납할 수 없대요. 왜? 뭐 때문에? 이 없는 때문에 그래요. 이 없는. 얘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로자나의 정수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냐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뭔 소리를 하신대요. 비로자나는 뭐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죠. 우리는 막 원만보신 도사납을 청정법신 뭐 비로자납을 천배고 가신 석가모니불 해갖고 막 엄청 오시잖아요. 그 중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정수리잖아요. 그죠? 왜? 이 정수리가 대천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혼불이 빠져나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육체 중에 가장 귀중한 건 이 정수리잖아요. 근데 그게 뭘 귀하냐 이런 얘기요. 봄풀 언덕에 유희하고 봄풀이 이렇게 싹 피어있는 언덕에 방초라고 그러죠. 봄풀 우리가 방초 언덕에 유유하게 거닐면서 노는 거. 그리고 또 뭐 하더라. 갈대꽃이 피어있는 물가에 잠을 자는 게 크게 바로 보더라. 깨달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봄풀 언덕을 만나면 유의를 해야 되고 갈대꽃을 만나면 그 물가에 잠을 자야 돼요. 얼마나 잠이 그냥 잘 오는지 몰라. 뭐야 이게. 자연 그대로의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걸림없이 살아가는 크게 깨달은 자의 가장 귀한 거다 이런 얘기요. 무슨 비로자나의 정수리가 귀한 게 아니고. 벼랑을 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바랑을 지고 저자에서 돌며, 이 저자에서 돌며 때문에 입전 수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들어가신 그거의 그 일부를 우리가 일유중행에서 입전 수수에서 찾는다면 이 경화선사의 입전수 이 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화선사 시무가의 10번째 단계에 이거를 그대로 써는 이 경화선사가 쓴 그대로예요. 참으로 잘 쓰셨죠? 깨친자가 쓴 거라 달라요. 왜냐? 너덜너덜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탈탈 털어서 그냥 꾸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바랑을 지고 저자에서 돌면서 요령을 흔들고. 여기서 요령을 흔든다는 건 뭐죠? 선의 경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중생들에게 내가 왔노라 해서 요령을 흔들어대는 거죠. 이 요령을 잘 흔드는 사람이 누구였었죠? 반산보적의 제자 진주보화였잖아요. 진주보화는 반산보적으로부터 그것을 법을 사사받고 저자로 나가면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 진주보화는 어디서 요령을 흔들었죠? 무덤가에 가서. 대단하죠? 나도 무덤가에 가서 할 거야. 무덤가에 가서 잠들어 있는 그 죽은 영혼들을 전부 다 흔드는 거예요. 요령을 흔들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다녀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 유명한 얘기는 또 다음에도 나오면 할 거예요. 누구한테? 임재의원과 한판 붙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 봄풀 언덕에 유의하고 갈대꽃 물가에 잠들고
바랑을 치고 저자에 들어가서 요령을 흔들어대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일마친 자의 경계라 이 말이야. 이게 뭐더라? 입전수수더라. 그래서 경선사가 10단계에 쓰니 그대로예요. 그리고 참 재밌죠. 근데 사실 전봉준 얘기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허선사가 삼수갑단으로 간 건 전봉준 때문이었다라고 책으로 높지만 사실은 경허선사가 이렇게 입전수수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것이 실로 일마친 사람의 경계다라고 해놓고 다시 또 엄청난 말을 하고 계시죠. 전날에 풀숲을 헤치고 이 풀숲을 헤치고 소를 찾던 시절 이게 뭐죠? 제일 처음에 1번 발자국을 찾는 소 발자국을 찾은 거 있잖아요. 뭐야? 소를 먼저 찾는 거. 시무, 그 다음에 견우, 견적 이게 순서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거를 전날에 내가 풀숲을 헤치면서 소의 발자국을 찾으려고 풀숲을 헤치던 그 시절과 지금이 같아 달라. 전날에 풀숲을 헤치고 소를 찾던 시절과 지금이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뭐라고 말을 해야죠? 뭐라고 말을 해야 30방 몽둥이를 피할 수 있을까요? 가죽 밑에 피가 있거든. 이 가죽 밑에 피가 있거든은 뭐죠? 이 가죽은 이 껍질이에요. 피부. 또 피가 흐른다. 그럼 살아있거든. 이런 거. 내가 살아있거든. 눈을 번쩍 뜨고 보아야 그래서 비로소 이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답은 어떻게 하죠? 전날에 풀숲을 헤치고 소를 짰던 시절과 같은가 다른가 이 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네가 살아있거든 눈을 번쩍 뜨고 이 답을 봐야 비로소 이 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요. 각자가 알아서 찾아보세요. 다음은 김태흡이 기술한 인간 경어 평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평전 쓰고 소설 쓰고 다 경어선사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들었어. 이것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에요. 하지만 다 지나간 일들. 김태흡이 기술한 인간 경어 평전에서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라고 경어선사를 제목이에요. 김태흡이 달고 있는 부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진묵대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경어선사의 전신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진묵대사의 후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 제목을 달아놓고 경어의 신이함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경어의 북행 조짐을 찾을 수가 있죠. 뭐라고? 어느 때에는 동네 마사라는 절에서 난 개금 불사가 있었으니 증사를 와달라는 초청장이 왔겠죠. 그래서 대사가 출발해갖고 주점마다 들려가지고 혹은 취하고 혹은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한보로 느리 세워라 내워라를 가느라고 야모에 해가 지는 데에 저물 때에 절 동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무슨 절? 마하사가 높이 있는 절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깜깜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게 돼서 가지고 경화선사가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가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은 누가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에 산의 주지가 그런 얘기예요. 석식 후에 뒷방에서 앉았다가 감회를 하자. 이 감회가 뭐지?
잠깐 깜빡 조는 거죠. 깜빡 졸았는데 비몽 이 몽간에 비몽사몽간에 누가 주승이 비몽사몽간에 깜빡 졸았어요. 근데 노승이 여러 삼위 승하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떤 노승 한 분이 삼위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말하되 지금 이 밑에 동구 밖에서 큰 스님이 오시느라고 수고를 하시는데 너희들이 빨리 속히 가서 모셔라 영접을 해라 라고 일렀어요. 꿈에. 그래서 하도 꿈이 아주 역력해요. 그래서 큰방에 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그러한 꿈을 본 사람이 여럿이 나도 꿨어요 이런단 말이죠. 동시에 꾼 거예요. 바로. 그래서 몇 사람이 거화 불을 틀고 이거 뭐라 그래요. 횃불을 다려가지고 지고서 내려가니까 대사가 뭐하고 있어요. 취화했다 이런 말이에요. 취해서 누워 계셨다는 얘기죠. 어디서? 숲속에. 그래가지고 그 산이 이름이 금년산이에요. 연제구 금년산 같더라고. 그래서 보시고 산내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경화대사가 진묵대사 같은 조사라고 생불이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높아져가지고 대사를 비방하고 회찬했던 자들이 다 신복을 했어요. 엎드려서 빌고 믿고. 그래서 도인으로서 추앙케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어디에 써 있었죠? 그때 배웠어요. 다 이것도 인간경어에 써 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걸로 봐서 경화선사가 왜 이걸 쓰냐면 숨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도인으로 이름이 나갔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을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막 이런 얘기예요. 이때가 이민년 1902년 경화선사가 51세로 가을 화상이 범어사 만 51세인가? 1903년이 55세. 이것도 지금 왜 51세로 됐냐면 이게 경화선사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경화선사 생년을 누가? 권상로가 1846년생으로 해놓는 바람에 이렇게 세세가 줄어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51세가 아니고 1903년이 55세니까 54세야. 1898년이 50세. 99년이 51세. 1900년이 52세. 왜? 이거 지우세요. 이거 54세야. 이렇게 3살 차이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요. 3살 차이 나가지고 속색이더라고. 54세로 1903년이 55세니까 가을 화상이 범어사 금강암에 추석. 이거는 또 금강암에 추석할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군요. 그 읍내 동쪽에 있는 마사에 난 캐분 불사가 있어서, 왜냐면 경화선사가 1902년에 금강암에서 머물러요. 화상을 청해서 이 금강암은 또 직무차 왔다고 써 있어요. 칠성각 창건기에 경화선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증명법사로 보시는데 밤이 저물어서 전립구에 다다라서 길이 어두워가지고 걷기가 어려서 경화선사가 칠흑이었는데 아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현몽을 된 거죠. 우리가 그 노승은 누구였어요? 바로 나한이죠. 16나한. 16나한이 현몽을 내가지고 다들 놀래가지고 경화선사를 비방하고 해방한 사람들을 다 경화선사가 칭견하고 참여하였다고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세간에서 경화선사를 더욱 존숭하고 경화가 더욱 신이한 선승으로 유명해지는 결과를 낳아서 경화선사는 이거를 바라던 바가 아니었죠. 왜냐? 숨고 싶었는데 자꾸 삼수갑산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북행을 재촉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태읍이 기술한 인간경어 평전, 1903년에 경어이나 55세, 여기는 또 바르게 썼네. 1903년이 55세예요. 범어사를 떠나
해인사를 틀려서 천장암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경어섭에는 이때의 심경을 노래한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가는 길에 부른 노래라는 것이 있죠. 자범어사, 향, 해인사, 도중구. 그래서 이제 이 마하사에서 이제 막 생불로 소문이 나갔고 경어선사가 진묵대사와 같은 조사다라는 이름이 높아져 가지고 경어선사가 괴로워가지고 이거를 계묘년에 가을에 범어사로부터 해인사로 가는 도중에 이 시를 썼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시는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본 거 있어요. 맞죠? 지식은 낮은데 이름은 높고 세상은 위태롭고 어느 곳에 보면 숨길지 모르고 고기잡이 마을이나 술집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왜 없소마는 다만 이름을 숨기려고 하다가 이름이 더욱 세상에 들어오는 것이 괴롭다라고 해가지고 큰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숨고 싶은데 더 이름이 알려지더라, 이러한 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범어사, 마하사는 밤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경어선사를 삼수갑산으로 더 앞당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시가 됐다고 이 시 한 수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도 굉장히 유명한 시였죠. 이거. 자범어사, 알죠? 향해인사, 이 시도 유명한데 사람들은 이 경어선사가 뭘 고민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폄훼도 많지요. 그래서 하남 스님이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이 시를 뭐라고 번역을 하셨냐? 경화선사 심정에 대해서 대개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가히 그 뜻이 당신의 자취를 감추려는 데 있다라고 하고 오직 명리를 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에서 경어는 처음으로 은둔하고자 하는 것을 내비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감상이 아니라 오랜 심사숙고 끝에 내온 것이고, 자신이 해찬이나 이런 시비에 대해서 영영 사람이 알 수 없는 곳, 그런 곳으로 가서 종적을 감추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의 조짐을 이제 그 시에서 나타낸 거에 제일 첫 번째는 이 시예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를 56세 때, 그러니까 1904년은 이미 56세예요. 그래서 불가를 떠나 유랑길에 오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이때부터 별별 기행을 다 하면서 경어선사는 어디 도착하죠? 월정사에 도착해서 허원경 법회를 하고 안번 성황사를 거쳐서 500나은 개근불사를 하고 영원히 불가를 떠나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 뭐야? 여기 하나 고쳐라. 여기 1904년인데 일자 빼먹었네. 에이! 1904년 1. 그래서 경어선사가 떠났어요. 어디로? 여기 남녘을 떠났죠. 그래서 경어선사는, 이거는 지금 누구 이야기야? 김태음 얘기군. 대사는 이 뒤에서부터는 풍채를 우습게 하고 다녔어요. 왜 우습게 하고 다녔죠? 일부러. 또 취광승으로. 나는 취광승이다라고 자칭했고, 대사의 풍모가 머리에는 감투 쓰고 인이 비치고, 좀면은 그 있다에는 대립 굴갓을 쓰고 한 손에는 막 작대기 짚고 한 손에는 고기 들고 대취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취 명정. 여기서 명정이라는 것은 술이 깨었다가 취했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으로 방황도 하고 우스운 소리만 하고 다니는 일에만 일부러 우스운 소리를 하고 말 그대로 파라코처럼 내가 병신이다, 똑똑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자꾸 똑똑한 사람으로 보느냐라고 해갖고 이렇게 우스운 소리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은 그 어린애들로부터 뭐라 그래? 무전 취식, 돈 한 푼 없이 취식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어린애들에게 도적질을,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어린애들한테 무슨 도적질을 가리켜요. 경어선사가 아주 끝판왕을 쓰고 있어요.
그 부모들에게 보리를 내키기도 했다는 얘기는 뭐 망석머리를 해가지고 맞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별별 기행이 다 하면서 걸림없이 천하를 주유했다라고 김태읍의 인간 경화에 써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엄청 광분했죠. 왜냐? 뭔 놈의 경화선사가 어린애들한테 뭔 도적질을 가르쳐? 도적질을 왜 가르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이런 것들이 더 싫어서 경화선사가 떠난 거죠, 뭐 사실은.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써놨어요. 대사가 갑진년 봄에 오대산이, 갑진년은 오대산이 1904년이에요. 갑진년 봄 몇 월에? 5월에 오대산 어디? 월정산 들리시다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안변 성황사로 들리셨는데, 그때 마침 500나한에 개금불사가 있어가지고 증사로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미리 한 거예요. 경화선사가 가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 미리 예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갔죠. 그때에도 대사는 여러 가지 자팽을 막 그친 일이 없는데 아무 탈이 없었다고 한다 해갖고, 뭐 승이 어떤 불사든지 참리하고 그 규정을 불수하고 범계하면 혹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데, 물음표를 부한 거는 절대로 내가 이거를 해보려니까 글씨가 안 보여서 못해요. 돋보기를 5개나 사서 했는데도 절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놨어요. 있었던 법인데 대사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경화선사가 이상하다고 했답니다. 이상하긴 개뿔 이상해. 도인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경화가 북행의 시초는 사실은 이보다도 더 오래전에 거슬러 올라가 있다고 본다. 경화는 천장하면서 철저한 보임을 확철대오에 거백가라는 시를 쓰고 1885년 6월에 하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달픈 심정을 성으로 읊은 적이 있어요. 이후에 경화는 저자로 내려와가지고 이미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산에서 나와가지고 방편을 따라서 교화를 베풀기 시작한 이때부터 경화선사의 북행은 시작됐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이미 1885년에 내려오고 그 뒤로는 어디에 매달려요? 동학농민에 매달려요. 뭐와? 피부병 치료와. 피부병 치료하는 데에 7년의 세월을 소비하고, 그러면서 피부병 치료하는 데에 전봉준이 적극 협조해줘요. 그래가지고 여러 그 부하가 갖고 있는 저기를 진시라는 저 서간문에는 진시라는 소유가 내주는데 그것은 마른 꽃이 피더라. 근데 내가 6, 7년을 허비한 것이 원망스럽다.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못 고쳤다는, 피부병을 못 고쳤다는 얘기와, 그러면서 이제 전봉준과 굉장히 많은 밀접해지면서 동학농민을 일으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요. 가장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병법을 많이 주고받고 하고, 또 거사달자를 받고, 여러 가지 거사 장소와 거사달자를 받고 이러면서 경화선사가 주역에 등해서 그런 데에 이미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순간 경화선사의 삼수갑산은 아마 정해진 걸로 이미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서막이 서서히 올랐다 이런 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경화선사의 대우는 범인으로서는 등이 따를 수 없는 생사를 초월한 경지에서 고언의 열애관을 뚫고 조사, 가풍을 거양하였다는 거죠. 왜? 실제로 경화선사 외에는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도 없었고 이러한 행위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의 위에 없는 경지를 타파한 경우에게 거침없이 펼쳐져 있는 이 사바세계는 그의 무대가 되어 상체든 아니든 더욱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전봉준 이야기를 전혀 몰라가지고 이거를 그때 당시로 썼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봉준과의 관계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워졌어. 이거 선풍기를 꺼줘.
치워지는구나. 딱 그놈의 선풍기 소리 엄청 많이 나는구만. 그래서 이게 에이 그렇구만. 자, 그래가지고 선풍기를 끄니까 조용해졌네. 경어는 은산철벽에 그 참된 기틀을 감추고 머무는가 싶더니 이 은산철벽의 참된 기틀은 뭘까요? 응? 은산철벽. 우리가 선수행을 하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좀 지우자. 수행자라면 가장 도달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수행자라면 가장 도달하고 싶은 경계가 은산철벽이죠. 은산철벽에 가야 은산철벽에 가야 배워하기 가깝도다죠. 그래서 그 은산철벽에 모든 기틀을 딱 감추고 경허선사가 깨달음의 경지를 멈추고 감추고 어디 여기저기에 머물죠. 그러더니 혹은 흐르는 물 반석이 또 어느 날은 등신불처럼 바위 위에 창자하다가 때로는 어천 어디 그 이야기도 갯마을 처녀 이야기도 어천이죠. 서산이 갯마을이 있어요. 노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서산에서 많이 머물면서 갯마을 어촌에 많이 가셨어요. 거기 가서 뭐 또 해요? 그 어장에 머슴살이도 하지요. 그래서 어촌과 처작거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이거 뭐죠? 누구죠? 임재의연의 수처 작주.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은 진이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잔을 들고 노래하고 또 혹은 풀밭에서 언덕 위에서 거침없이 춤추고 또 자연의 설법이 시원한 폭포수처럼 더욱더 명철하다. 이 시절은 어느 시절이죠? 이 시절이 바로 호서 시절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호서 시절 때가 그나마라도 동학농민 혁명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그나마라도 자유롭게 지냈을 때에는 1885년 6월에서 내려오죠. 천장암으로 하산을 해요. 이게 경허선사가 진승이 하산하는 거죠. 저작거리로 내려와서. 그래도 1895년 경호통 전봉준이 4월 24일 날 처형을 당하는데 여기 때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여기 동학농민촌에 말 그대로 1885년에서 1893년 왜냐면 이전 왜냐하면 1893년에 누가 죽어요?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가 고부군수한테 태형을 맞고 와서 거기 가서 장독이 올라가지고 죽죠. 그러니까 1893년에 그 이전에는 경허선사가 그래도 숨어서 있어가지고 돌아다녔지만 그래도 또 뭐 그렇게 편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동학농민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그 시절이 경허가 뿜어내는 그의 법화와 행리는 이 작법 속에 여기서 작법이라고 한 건 뭐죠? 그냥 거침없이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뭐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찜짓 집착에서 무예를 부수고 또 무예에서 집착을 부수고 이것이 비도와 정도 즉 뭐라 했어요? 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도는 역행, 정도는 순행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해서 실천보살의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뭐라고 그래요? 선의 사상가이면서 선의 실천가다 이런 얘기죠. 특히 경허선사가 선의 사상가요. 위대한 선의 사상가죠.
경어선사는 위대한 선의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선의 실천가이다 이런 얘기 중요한 말이죠. 경어선사는 선의 사상가인과 동시에 사상만을 한 게 아니에요. 실천가지요. 그래서 경어선사는 사상가라고 하면은 중도야. 그죠? 네, 지난번에도 했어요. 했는데, 에이씨, 분필이 너무 없어. 좀 쓸래. 즉, 이 선에 사상가는 중도고 선의 실천가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도와 불이는 사상가인 동시에 실천가. 즉 불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야. 사상과 이론이 둘이 아니다 해서 몸으로 구현해내는 거를 불이라고 해가지고 선가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도 중도는 있었어요. 근데 선가에서는 더 센 게 뭐냐? 중도에 불의를 붙인 거죠. 그 중도에 불의를 붙인 건 육조 해능서부터. 그래서 이 중도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실천과 이론과 실천을 같이 말하고 있는 거고 딱 경어선사한테 어울리는 말이죠. 왜? 경어선사는 선의 이론가이면서 이론의 대가이면서도 깨달았으니까 사상을 그리고 몸으로 구현해냈기 때문에 이거를 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삼수갑산의 삶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중도불이에요. 경어의 삶은 실천보살이었다 이런 얘기죠. 역행과 순행을 거듭하면서 그래서 경어의 삶은 이처럼 시비와 명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학을 보태 경어선사의 상징적 표현이 학, 신선. 그죠? 그래서 학을 보태서 구름 안에 노는 게 아니라 구름 밖으로 왜 맨날 나오죠? 구름 밖에 논일다가 어느새 저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누구랑? 창삼이사야 그냥. 이게 바로 이류중행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경어의 북행은 잠행을 펼치면서 호서로 돌아와서 1904년 2월에 천정암에서 수제다 반공에게 전법계를 전하고 2월 11일 날 딱 써있어요. 그 전법계에 글씨가 2월 11일이라고. 그것도 좀 제발 바꾸지 말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뭔 7월 25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법계를 전하고 그때 바로 법포를 뭐라고 쳐요? 만공이라고 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만공에 전법계가 있어요. 요거 하나를 하고 또 한번 끝쳐볼까? 아직 안 끝쳐. 해야 돼. 즉 만공 전법계가 하도 길어요. 요거를 한번 하는데 요것도 보통 일은 아니죠. 운월 계산 처처동이요. 구름. 운은 구름이죠. 월은 달. 개는 신에게. 산은 매산. 그래서 구름, 운, 월, 개, 산, 처처, 동 이렇게 있죠. 구름과 달과 시냇물과 산이 처처에 다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멋있어요. 역시 이게 전법계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름과 달과 시내의 산이 전부 다 처처에 있지만 이게 다 같다는 얘기인가? 이 같다고 안 하면 큰일 나죠. 같은 자리에 와야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하나가 동입니다. 동. 구름과 달과 시내와 산이 더군다나 또 여기에가 같이 둥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 처처예요. 처처가 동이더라 이란 말이야. 여기는 칠언절구이기 때문에 앞에 내자 뒤에 세자 이렇게 따라서 읽어야 되고 그 뜻도 그렇게 함축돼 있어요. 운, 월, 개, 산이 처처 동이다 이런 얘기죠.
처처가 또 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처처와 동이 중도를 이루고 있고 오늘 계산이 또 중도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경어선은 경어선뿐이 아니에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도를 드러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했지만 6조 해능의 36대법 여기 있죠. 이거 6조 해능에 36대법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붙여놔야 될래. 뺐다가 빼놨다가 붙여야지. 저쪽에다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쪽에다가 붙일까. 그래서 처처에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뭐래요? 수산선자 대가풍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숫자는 무슨 숫자랬죠? 늙은이 숫자예요. 늙은이 수. 근데 경어선산의 가풍을 경어선사가 항상 수산선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어선사 자신이 우리 가풍은 뭐다? 경어선사 가풍은 수산선자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대가풍이다 이런 얘기지. 여기도 경어선사가 뭐를 드러내고 있어요? 경어선사의 엄청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죠. 수산선자 대가풍이여. 누가? 여기에 오해 있는 것들 내 제자들 말이야. 그래서 이미 이 앞에 누구에게 전법계를 줬죠? 해월에게 줬어요. 이제 문제는 이제 수월 스님을 자꾸 이것들이 들먹거리는데, 수월 스님은 원래 불망신지하신 분으로 대다라니의 다라니경을 통해서 저기를 대도를 이루시고, 그래서 조금은 다른 분야지만 그래도 이 해월 스님, 수월 스님도 그 어디죠? 만주로 다 찾아와요. 청담 스님도 찾아오고 효봉 스님도 찾아오고 철우도 찾아가고 그래가지고 도라는 건 별게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풍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수월 스님을 다른 누가 이상한 것들이 뭐 전법계가 없다. 그래서 수월 스님은 경어선사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아니 왜 수월 스님이 경어 스님 제자가 아니야? 3월이라고 다 경어 스님이 쓰시고, 그러면 경어 스님이 제자가 수월이가 아닌데 뭐 달라고 거기 삼수갑산까지 찾아오고 그러한 짓을 했을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오래 사는 거 아니니까 죽기 전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분은 내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까짓 거 학자, 아이고 죽기 전에 그까짓 거 학자 나부랭이 몇 번 해봤자 다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업보만 남아요. 구업지치 마시라. 허위가 없는 게. 그래서 수월 스님은 경어선사 직계제자가 아니라더라고. 1등인데 수월 스님이 경어선사의 상수제자예요. 가장 맞제자예요. 근데 참고로 경어선사와 수월 스님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 차이 나게요? 5살 차이 나요. 그런데도 수월 스님이 경어 스님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또 해월 스님과 경어 스님은 또 몇 살 차이 날까요? 얼마 차이 안 나요. 찾아볼까? 괜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뭔 놈의 직계제자가 아니라 그래. 상수제자인데. 해월 스님은 연희가 1862년생이니까 1849년생이면 몇 살 차이나? 13년 차이밖에 안 나는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깨달음에는 뭐가 없죠? 위아래가 없어요. 예. 나이가 많아서 깨닫는 게 아니죠. 나이가 어려서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산선자 가풍이라는 거는 경어선사 가풍을 수산선자 가풍이라고 그래요. 이 경어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은근분부, 내가 은근히 분부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은근이라는 걸 경어선사가 잘 쓰는데, 은근이라는 거는 뭐죠? 우리가 은근히 달래본다고 하잖아요. 표시 안 나게, 끝까지 끈질기게 그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그런 거를 은근이라고 그래요.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은근히 분부한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부촉한다는 얘기죠. 뭘 부촉해? 무문인을. 여기서 중요한 건 무문인이죠. 무문인이 뭐예요? 글자가 없는 도장. 글자가 없는 도장 무엇이죠? 이 전법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글자 없는 도장이에요. 왜? 이심전심으로 전해주는 신법이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일반 기권 활안중이라 이런 얘기요. 일단 이것을 여기에서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우리가 일단이라는 말 써요. 내가 이 부분은 완전한 해석은 안 할게요. 완전한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제자로서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야? 기권이 어디에 살아있더라? 화란 중에 살아있단 말이야. 화란이 뭐예요? 눈 속에. 그러니까 화란이 있고 우리가 화두를 할 때도 삭구가 있고 활구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깃들은 화란 중에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여기까지만 해석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의 언급은 제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